XGK 명령어를 조금 봤습니다. A 접점, B 접점, 코일 세 가지를 봤는데 XGK 명령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 명령어, 응용 명령어, 특수 명령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기본 명령어를 이번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이제 응용 명령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119페이지가 있습니다.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 명령어라고 나오고요. 기본 명령어 제일 처음이 접점 명령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접점 명령어가 쭉 있습니다.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결합 명령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합 명령은 IL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엔드 로드, 오아 로드라는 이런 결합은 우리 레더에서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IL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전 명령, 또 마스터 컨트롤 명령, 그 다음에 출력 명령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순차 후위 우선 명령, 그 다음에 종료 명령, 그 다음에 무처리 명령. 여기 있는데 우리 여기서 무처리 명령도 요거 레더에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것도 IL에서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더에서는 NOP라는 No Operation이라는 명령어가 없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122페이지에 타이머 카운터까지 요까지를 우리가 PLC에서는 기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명령어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명령어에 접점 명령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A 접점, B 접점, 코일 이게 이제 접점 명령어인데 여기에 더해서 보시면은 P가 들어가 있는 접점이 있고요. 여기에 N이 들어가 있는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라는 의미는 포지티브를 얘기합니다. 포지티브. 양을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나 양 할 때 플러스. 이거 N은 네거티브. 음을 얘기합니다. 음을 얘기하고 P는 양을 얘기하고. 자, 그럼 얘는 어떤 동작을 하느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여러 A 접점, B 접점이 있다. 그러면 A가 0이면은 B도 0이죠. A가 1이면 B도 1이고 A가 0이면 B도 0이고.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우리 일반 yes 접점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P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되죠. 이게 P0, 얘가 만약에 P20이다. 그러면 P0가 0이면 P20도 0인 것은 똑같은데, 자, P0가 1이 되면 이때 P의 포지티브 접점은 여기서 같이 1이 됩니다. 같이 1이 되는데 1이 됐다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출력 P20도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계속 1이어도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떨어져도 변화가 없어요. 얘가 1로 올라갈 때 요때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얘가 1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출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시간이 얼마만한 시간이냐? 한 스캔 타임. 한 스캔 타임이다. 어제 우리가 한 스캔 타임이 수에서 수십 미리세컨드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올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PLC만 알 수 있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것도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PLC만 알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변환 검출이라고 합니다. 양변환 검출 입력. 양변환. 양 플러스로 바뀌는 요거를 검출하는 입력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양변환 입력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이제 n은 어떻게 되느냐? n. 네, 이게 p0, p20이라고 그러면 p0가 0이면 n도 0이고요. p20도 당연히 0일 거고요. 자, 얘가 1로 올라가면은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력도 안 나가고요. 얘가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요때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얘는. 그래서 출력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0일 때도 변화가 없고요. 1일 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0으로 떨어질 때, 요때만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출력도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스캔 타임이에요. 한 스캔 타임. 자, 그럼 얘는 떨어질 때 그거를 얘가 검출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음변환 검출입니다. 음변환 검출. 입력. 음변환 검출, 여기 양변환 검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 자, 얘는 이럴 때 써요. 내가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한 번만 동작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우리가 스캔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돌더라도 계속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스캔할 때 한 번만 동작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것 중에 자기유지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유지 회로. 자, 이런 자기유지 회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쓰면 이게 자기유지 회로라는 거 다 알죠, 그죠? 네. 자, 이런 자기유지 회로가 있는데, 자, 이게 기동 조건,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자, M0, P20.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내가 P0를 한번 눌렀다가 뛰면 P20이 출력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P1을 누르면은 정지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정상 동작인데, 자, 내가 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자, 이 스위치를 눌렀는데, 눌렀다가 뛰면은 얘가 스위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0이 돼야 돼. 눌렀다 뛰면. 근데 내가 이 스위치를 눌렀는데, P 스위치를 눌렀는데, 눌렀다가 뛰었는데도 얘가 고장이 난 거야. 고장. 붙어버린 거야. 스위치가 붙어 있으면은 계속 온이 돼 있겠죠. 그러더라도 출력은 나가죠. 출력은 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꺼지는 것까지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지 스위치를 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붙어 있으니까 다시 출력이 다시 나가죠. 이렇게. 출력이 나간다 여기서. 그러면 이 출력은 내가 예상했던 출력이에요? 예상 안 한 거예요? 이건 예상한 게 아니죠. 당연히 꺼졌어야 되는데 얘가 고장난 걸 내가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고가 난 거예요. 사실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 기동 조건에다가 P자를 써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P자를 쓰면 그러면 얘가 스위치가 온 됐을 때에 여기에 P 동작은 여기서 펄스가 한번 탕 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펄스가 한번 탕 튀어서 출력이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갔는데, 자, 요 시점에서 스위치가 붙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 출력이 안 나가요.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났어도 이 내부적으로는 조건이 0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기 유지 에러를 할 때 이 기동 조건에다가 P자를 써주는 게 훨씬 좋겠죠. P자를 무조건 써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N자를 썼을 때는 뛸 때 동작을 하겠죠. N자는 자 요거 한번 P자가 없을 때 한번 해보고요. P자가 없을 때 자 우리 한번 XG 5000에서 모니터 끄시고 자 기존에 있는 거 싹 비실행문으로 하시고요. 자 올려버리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0 P접점 P1 M0 자기유지 M0 출력 P20 자, 이런 이제 자기유지 에러가 있다. 자 한번 쓰기 한번 하겠습니다. 쓰기 하기 예스 자 모니터 시작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모니터 시작 우리가 이런 거를 나중에는 미분 회로라고 합니다. 미분 회로. 자, 우리 자기 유지로는 뭐 너무 잘하는 거니까 이제 자 P0를 원하면은 릴레이가 붙고요. 출력이 나가고 P1을 원하면은 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P0가 온이 됐는데 얘가 스위치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정지 스위치를 넣으면 정지까지는 됐어요. 근데 정지 스위치를 원상복귀하는 순간 출력이 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모니터를 끄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P 동작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P 동작은 여기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네 번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양변환 검출 접점이라고 나오죠. 자 얘를 마우스로 찍으시고 P0에다가 이렇게 엎어 쓰시면 됩니다. P0에다가 엎어 쓰시면 여기에 이제 양변환 검출 입력이라고 하고요. 자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쓰기 하겠습니다. 쓰기 하시고 모니터 시작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모니터 시작. 자 이거 자기 유지가 되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P0를 온 시키면 펄스가 떴네요. 네,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됐고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정지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P0가 고장이 났어요. 자 온이 됐는데 계속 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지 조건을 누르면 정지는 당연히 될 거고 자 정지 스위치를 원상복귀했을 때 출력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안 나간다. 지금 뭐예요? 얘가 펄스가 한 번만 튀고 스위치가 온이 돼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변환 검출이라고 해요. 변화가 있을 때만 펄스가 나간다 이 뜻이에요. 변화가 있을 때만.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수학적으로는 미분 회로라고 해요. 미분이라는 게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회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P 동작 했으니까 요거를 N 동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를 N으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요거를 N으로 바꾸겠습니다. N은 어디냐면 여기 6번째에 있습니다. 6번째에 보시면은 음변환 검출 접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변환. 자, 요 N을 여기다가 엎어 씌우면은 이렇게 N자가 들어가죠. 요거는 음변환 검출이에요. 자,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쓰셔야 됩니다. 쓰기. 확인. 예스. 자, 모니터 시작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스위치를 올릴 때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스위치 입력이 들어올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 입력이 떨어질 때, 펄스가 튄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자기 유지가 된 거고요. 정지 스위치 누르면 정지. 자,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동작을 안 하고 떨어질 때 펄스가 튄 거죠.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양변환 검출, 음변환 검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양변환, 음변환, 이게 아주 중요한 접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 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13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138 출력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출력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 접점은 이 네 가지가 답니다. A 접점, B 접점, P 접점, N 접점. 이 네 가지가 입력 접점에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출력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도 우리가 그냥 일반 출력이 있고요. 출력에도 반전 출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접점이 있듯이 출력에도 반전 출력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여기 A 접점이 있고 반전 출력이 있다. 이런 거죠. P0, P20. 자, 이건 뭐예요? P0가 0이면 P20은 얼마예요? 1이에요. 1. 반대니까 1이야. P0가 1이면은 얘는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0이면 다시 1로 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반대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P0, P20에 여기 A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왜 반전 코일이 왜 또 필요할까요?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똑같은 내로인데 굳이 출력에다가 또 반전까지 왜 만들었을까? 자, 이런 거예요. 이유는. 자, 우리가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만 있으면은 그러면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입력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출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반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전.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0에서 1로 가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야. 그래서 입력이 하나씩 있을 때는 똑같은데 이렇게 입력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B 접점도 있고 A 접점도 있고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전체가 0이냐 1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출력에 반전 출력도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전 출력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배웠던 것처럼 P 입력, N 입력이 있는데 출력에도 P가 있고요. 출력에도 N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변환 출력, 음변환 출력이라고 해요. 얘네들. 자, 그럼 한번 얘네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출력 쪽에 P하고 N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동작하나? 자, 여기에 이번에는 출력에 P가 있는 거죠. 이렇게 P2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0가 0이면 P20도 0이에요. 근데 얘가 1이 되면 1로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요. 올라갔지만 그냥 바로 떨어져요. 얘도. 아까랑 똑같죠, 그럼 뭐야 이거는 또?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방금 배웠던 거.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써도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왜 이걸 썼다고요? 왜 출력에도 P가 있다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입력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입력이 하나씩만 있으면 똑같은 회로인데 입력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얘도 입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이러고 나서 P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0에서 1로 바뀔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력에도 P가 필요할 때가 있다. 동작은 똑같아요. 동작은 똑같아. 그럼 얘는 0일 때 변화 없고 1일 때 변화 없어요. 0에서 1로 올라갈 때만 튀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변화 없겠죠. 올라갈 때만 얘가 이렇게 튄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양변환 출력이라고 해요. 양변환 출력. 그럼 음변환 출력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 n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n은 음변환 출력이야. 그럼 P0가 0에서 1로 올라갈 때는 n은 변화가 없겠죠? 변화가 없어. 얘는 언제 변화가 있다? 떨어질 때. 이때에 펄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0일 때 변화 없고요. 1로 올라갈 때도 변화 없고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이때 올라갔다가 그래서 얘는 음변환 출력, 양변환 출력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또 어디다 쓸까? 자, 이런 데다 씁니다. 자, 이거는 자, 아까 우리가 자기유지회로를 할 때 자기유지를 해로할 때 여기 기동 조건에 P자를 쓰면 좋다 그랬죠? 자, 여기다가 P자를 쓰는 게 훨씬 잘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인데 더 잘한 프로그램은 뭐냐? 여기다가 P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P자를 쓰고 여기다가 릴레이를 써주는 게 훨씬 잘한 거예요. 요 자기유지회로가 제일 잘 짠 자기유지회로예요. 요게 여기 양변환 출력을 써서 요 양변환 출력이 요게 여기에 기동 조건으로 가는 거죠. 기동 조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접 지정한다 그래요. 간접 지정. 간접적으로 지정한다 이거야. 여기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조 접점을 써가지고 보조 접점으로 기동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 요게 가장 잘 작성된 자기유지 회로예요. 딱 요거는 딱 사진 찍어놔야 돼요. 자기유지 회로 중에서 제일 잘 짠 자기유지 회로.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 자, 모니터 모드 끄시고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비실행 분도 하시고요. 자, 올려버리고 자, P0 하신 다음에 자, 출력 코일은 여기 도구 모음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Shift F5번 요거 보시면 양변환 검출 출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코일. 그러면 이제 M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보조 접점을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M0 자기유지를 기동 조건, 그 다음에 비접점, P1, 출력, 대만. 자,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모든 거에 가장 잘 짠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이게 출력 코일 P를 썼습니다. 자, 다시 온라인에 쓰기, 확인, 예스. 자, 모니터 시작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 기동 조건을 누르면 이 기동 조건이 원래 여기 자기유지회로에 기동 조건이 있던 거죠. 근데 얘를 띄어내 가지고 간접 지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자, P0를 한번 온 시키면 이 M0가 온 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왜? 이 M0가 어떻게 실제로는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온 되는 게. 자, 자기유지가 됐네요. 자기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펄스가 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신호가 펄스가 튀어서 자기유지가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프를 시키더라도 자기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 누르면 당연히 정지가 되죠. 자, 이렇게 기동 조건 정지. 이렇게 해서
간접 지정을 하도록 해주는 게 이게 P동작이다. 출력의 P동작. 한 번만 하고 싶을 때. 한 번 스캔해서 한 번만 ON이 되고 나머지 스캔에서는 OFF가 되고 싶을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N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N 출력으로 이걸 바꿔볼까요? 자, 모니터 끄시고요. 자, 얘를 N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N은 이쪽 우측에 있습니다. Shift F6. 자,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엎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N으로 바뀌었네요. 자,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쓰기 하셔야 돼요. 확인. 예스. 예스. 자, 모니터 시작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입력 조건이 들어오면 얘는 입력 조건이 온 됐을 때는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온 시키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프 시킬 때 펄스가 튀는 거예요.